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9일 오후 1시입니다. 지난주 47개 범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최후 진술을 통하여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차장이 지휘한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는 검찰이 정권의 천병이 되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벌린 헌정질서 위협 수사였다고 그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줄이면은 정권이 군대 대신에 검찰을 동원 헌정질서의 핵심인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쿠데타를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최후 진술은 전직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권과 정치검찰, 윤석열 한동훈이 지휘하는 정치검찰을 국헌문란 행위자로 고발한 문서로 보이깁니다. 물론 고발장을 제출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고발입니다. 엄청난 고발입니다. 1심 법원은 양승태 피고인이 소설이라고 규정한 300장이 넘는 공소장에 대하여 4시간이 넘는 선고를 통하여 무죄를 선고, 전 대법원장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천병 역할을 했다고 직격한 당시 중앙지검장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수사 책임자 한동훈 제3차장은 집권당 대표입니다. 불법적 수사로 헌정질서를 위협했다고 지목받는 두 사람이 국가 지도부에 앉아 있고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법원을 초토화시킨 수사의 책임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만 추궁할 뿐 윤석열과 한동훈은 봐주고 있습니다. 양승태 무죄 판결에 가장 분노하고 나서서 민주당을 공격해야 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문제의 핵심인 수사의 불법성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총선 승리의 유력한 카드를 포기하면서까지 윤석열, 한동훈을 비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참으로 싸가지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수사 의뢰대로, 즉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하는 대로 수사했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수사기록 20만 장, 3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 소환조사 판사 100여 명, 전 대법원장에게 47개 범죄 혐의를 걸어놓고 결과가 47대 0 참패로 나왔는데도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수부 검사의 못된 버릇일 수는 있지만은 정치인으로서는 실격입니다. 그가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이 무지막지한 수사의 그림자는 그를 영원히 따라다니며 정치인으로서 파멸의 길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법률가로서 참으로 무능한 사람이고 인간으로서도 참으로 막된 그릇입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차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무리한 장악이라는 말에는 무리한 수사가 포함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윤석열, 한동훈이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긴 한 겁니다. 수사를 맡았던 실무 책임자가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다는 지적에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했던 것이라며 사법부가 판결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 꼬여버린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시 검찰이 권력의 천병이 되어 불법적 수사로 헌정질서를 위협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성 수석 대변인은 세계적 재판에 국민들 관심이 크고 정치적 해석과 억측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께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강하게 윤석열, 한동훈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두 사람을 추궁하면은 자연스럽게 배후인 문재인과 민주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해야 할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해질까 걱정하고 있는지 아주 형식적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김명수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던 강성 보수 세력은 주체성이 없고 국힘당의 팬클럽화된 지 오래니까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 현재 KBS 이사입니다. 이틀 전 페이스북을 통하여 윤석열 입장 표명,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검찰의 항소 포기, 엉터리 수사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 특히 특수수사의 문제 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김명수, 윤석열, 한동훈이 사법부 독립을 무력화시키려고 검찰을 천병으로 동원하여 한 일을 1980년 5월 전두환 장군 주도의 권력 장악 과정과 비교하면 다른 점도 많지만 비슷한 점도 적지 않을 겁니다. 공통점은 합법적 절차로 위장한 성공한 쿠데타 또는 쿠데타적 사건이라는 점이 아닐까요? 전두환 그룹은 정권 장악에 성공했고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 장악에 성공했습니다. 다른 공통점으로서 정권을 넘긴 다음 단죄를 받은 점이 될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 장악 쿠데타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갖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1995년 노태우 비자금 폭로로 코로나에 몰렸던 김영삼 대통령이 소급 입법으로 특별법을 제정, 전두환 그룹을 처벌하였듯이 하려면은 여야의 이해타산을 침묵시키기 위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총선 쟁점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일단 소방수 역할을 하는데 뜻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 장악에 공모한 네 사람, 문재인, 김명수, 윤석열, 한동훈 세력 사이에는 일종의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따라서 1심 판결이 드러낸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묵시적 합의로 축소 또는 은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김명수 단죄를 하기 힘든 구조적 원죄의 존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 법률가인 전 대법원장이 보는 한동훈식 수사의 문제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 세력의 엄험한 공격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고 검찰이 수사라는 명목으로 그 천병 역할을 한 것입니다. 권력으로 사법부를 공격함으로써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훨씬 더합니다. 결국 양승태 무죄 판결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영원히 따라다닐 어떤 불명예를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벗어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설마 우리 국민이 또 특수부 검사를 대통령으로 뽑게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